요즘 교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선생님들은 지쳐가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럴 때 흔히들 요즘 애들이 문제다, 아니면 선생님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개인 탓을 하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겪고 있는, 뭐랄까, 구조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잖아요. 요즘 학생들 너무 제멋대로 아니야? 라던가. 교사로서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신경계 과부하.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단순히 교육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우리 시스템 전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일종의 과부하 경고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과부하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스템이 왜 이렇게 과부하에 걸렸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통제 강화라는 해법이 왜 오히려 독이 되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병원이다라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럼 어떻게 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4가지 방법, 그리고 성공의 기준까지 한 번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부하에 걸린 시스템.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놀랍게도 그 원인은 교실 밖에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입시 경쟁, 그리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지 못하는 가정 환경,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자극과 정보들, 마지막으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까지. 이 4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신경계를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부의 압력들이 결국 교실 안으로 전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모습입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고, 선생님은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고, 교실은 이미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든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꺼내드는 카드가 뭐였죠? 바로 통제 강화입니다. 규칙을 더 엄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방법이 왜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지,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 2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규칙을 강화할수록 아이들은 더 반항하거나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갈 궁리만 합니다. 징계를 위한 절차를 늘리면요, 이건 고스란히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로 이어지죠. 결국 교사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우고 오래가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불이 난 시스템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시스템 전체가 과열돼서 지금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통제라는 이름의 전기를 계속 쏟아부으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 뭘까요? 3번째 파트에서는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학습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은 바로 회복 기관으로서의 학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부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이들이 진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면 그 전에 먼저 지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기능이 학교의 시스템 안에 기본값으로 장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접근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정 없이는 학습도 없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기 전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학교가 해야 할 새로운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회복기관이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열쇠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학교를 회복시키는 4가지 핵심 기능, 바로 안정, 복귀, 관계, 그리고 자원입니다. 이 4가지는 시스템이 과열되는 걸 막아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나 아이들이 흥분했을 때 교사가 과감하게 수업을 잠시 멈추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걸 더 이상 수업 실패나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실의 에너지 레벨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평온함을 만들어내는 걸 교사의 아주 중요한 전문 기술로 인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복귀입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그냥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잠시 다른 공간에서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고 진정이 되면 다시 교실이라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재통합인 거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더 이상 모든 학생 생활 지도의 무거운 짐을 담임교사 한 사람의 어깨에만 올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교사, 교감, 동료 교사까지 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사 개인이 소진되는 걸 막고 훨씬 더 튼튼한 지지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열쇠는 자원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데요. 첫째,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혼자 찾아가서 쉴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정 공간을 학교 안에 만드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정서교육을 국영수처럼 정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거죠.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회복기관으로 바뀐다면 이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존의 성적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성공을 재는 자, 그 척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새로운 성적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주 아파서 쉬는지, 즉 병과율이나 결근율, 교실에서 이탈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는지, 복귀 성공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고 소속감을 느끼는지 같은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학교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진짜 신호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쩌면 문제가 아예 없는 완벽한 학교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즉 회복력을 우리 교육 시스템이 과연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